20대 후반에 성당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고 씨 부부. 고 씨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고 씨의 행복했던 가정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남편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남편이 학창시절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학폭 피해자였던 겁니다. 심지어 새 직원은 사장과 친분이 두터웠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과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혼란스럽다는 고 씨. 남편의 지난 죄가 돌고 돌아 이렇게 오게 된 걸까요? 진짜 이 더 글로리 때문에 진짜 난립니다. 진짜 이놈의 이 학폭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 사연도 이 남편의 과거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자, 아내는 그러면은 그 남편의 과거 학폭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이 아내, 고 씨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동네 성당에서 만났는데요. 일단 고 씨는 그 성당을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쯤에 고 씨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남편이 먼저 고 씨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 씨 같은 경우엔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이 어린 동생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그 모습에 반했고요. 이런 자상한 면모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성당에서도 그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었을 거라곤 이 아내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그 남편의 친구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던 곳은 지방이고 고 씨와 살던 곳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자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랐을 뿐만 아니고 또 청첩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 청첩장을 돌릴 때 같이 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고 씨는 고 씨대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20대가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하고 뭐 같이 못 지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친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 같은 걸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결혼식 날 고향 친구들이 왔습니다. 소개를 해줬는데 인상들을 보니까 좀 성격들은 좀 괄괄하고 드는 것 같았지만은 뭐 별 이상이 없었고, 특히 또 그 친구들이 뭐 다른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설마 남편이 그렇게 학폭 가해졌을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남편 이 회사에 새 직원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학창 시절 때 참 여기서부터 이제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남편 대학교도 변변하게 졸업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이었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직장의 사장이 굉장히 예쁘게 봤답니다. 그래서 정직원을 이제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굉장히 그 회사에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새로 온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누군데 몰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혹시 저 남편은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한데 누구시냐라고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나 어느 중학교에 누구인데 정말 기억 안 나?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남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도 지독하게 괴롭혔던 피해자였다는 것을. 야, 진짜 야 가서 빵 사와. 네. 빵 셔틀 시키고 네. 막 뭐 사와 심부름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때린 놈은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을 하지만 기억을 적게 하죠. 예, 기억을 적게 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 동창이 이제 피해자가 오니까 아내가 뭐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약간 키가 좀 작고 왜소해가지고 조금 괴롭혔다. 조금 괴롭혔다고요? 조금 괴롭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좀 제대로 알아야지 나 당신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 물어보니까 이제 가관인 거예요. 일단은 가방 들고 댕겨라. 이 가방 뭐라고 표현하죠. 가방 들고 다니라라고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빵 같은 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요. 농구 골대 앞에 세워놓고 골대처럼 다칠 수 있게 지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마 이거 알게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학폭은 계속 됐다고 하고요. 결국 학폭을 계속 당하니까 이 피해자, 이 직원, 새로 들어온 직원은 결국 3학년 때 전학을 갔고, 남편은 그 이후로 이것을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서야 아내에게 다 털어놨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은요, 어쨌든 새 직원이자 자신의 이 과거 학폭 대상이었잖아요. 그 동창이 오고 난 이후로 남편이 정말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만 갔다 오면 왜인지 힘이 뭐 죄다 빠져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남편 모습이 변해버리니까 이 고 씨가 남편을 캐묻게 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사를 다니기가 눈치 보인다면서 고 씨한테 이런 사실을 털어놨던 겁니다. 야, 일단 뭐 남편 걱정은 차치하고 아내분의 충격도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캐물어가지고 남편이 학교 폭력 가해자인 사실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상하고 다정했던 성실한 남편이 학폭 가해자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아내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사실은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아, 학교 다닐 진짜요? 때, 아내도? 예, 그렇지. 그렇게 뉴스 날 정도로 크게 폭행은 안 당했는데 그 친구들이 집에 쫓아와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돌림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걸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시제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들을 지금 가슴 깊이 생각하고 아픈 상처인데 그 부위가 누구냐면은 남편이 학교 폭력 가해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이 충격이 2배, 3배로 더 왔던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설마 저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을까? 야, 세상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쇼크 엄청 컸겠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회사 사장, 네. 남편의 회사 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자,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예.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회사 사장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회사 사장하고 새롭게 들어온 이 직원하고 직원의 아버지하고 회사 사장이 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학폭을 당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것도 회사 사장이 들었는데 욕했겠죠. 아, 그런 인간이 다행히 욕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면 내가 뽑은 직원이 그 가해자였던 거예요. 남편. 지금 남편. 회사 사장이 아주 화가 났었고 그 회사 사장이 자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 또 여기서 일진놀이 하면 해보지. 회사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폼 잡고 돌아다니더만 나중에 그러니까 사회생활 힘든 거다라고 계속 무안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더 위축이 된 겁니다. 회사에 가면 눈치 보이고 또 사장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하던 실수도 반복하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장님의 네. 지인의 아들을 아들이었어요. 때렸어요. 피해자로 만들었다. 저렇게 네. 빵 심부름 시키고.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그러니까 남편, 야, 너 왕년에 뭐 좀 했다며? 한번 해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야, 진짜. 그럼 이거 회사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희 의원님? 저는 이 2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아까 전학 갖는 것도 피해자가 전학 갔어요. 예. 원래는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게 학폭의 원칙인데 피해자가 떠났다는 건 그 순간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따로 만났다면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도 이 피해자가 또 회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요? 그건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가해자 입장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땐 과감하게 그 피해자와 그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를 조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방금 승희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한테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남아있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제일 원칙인 거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한테 사과할 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이 살며시 그만둬라. 이게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말이죠. 이 더 글로리 이후로 예. 이 학폭에 대해서 이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 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스포츠 선수라든지 뭐 연예인들 그런 학폭이 있었고 학폭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족쇄가 돼. 뭐 공소시효가 있어요, 사실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그 공소시효 없이 학폭을 했다면 영원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아마 지금 이 영화 더 글로리하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그 영화 아닌데. 드라마요. 예. 드라마인데 너무 영화같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군요. 하루에 다 모든 걸 봤어요. 아,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뭐가 됐든 박 변호사님, 네. 이 아내분도 과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지만 학폭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내 신랑이 학폭 가해자였네? 더군다나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되게 생겼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학폭이라는 게 뭐 이전만 해도 이거를 갖고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사실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큰 어떤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운데 지금 사회 분위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는 학폭이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혹시나 누구한테 학폭했을 때 너 영원히 이거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학폭도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단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학폭을 가했던 남편 또 학폭 피해자였던 아내 충분히 저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걸로 이혼 사유가 100%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승 의원님도 좀 짧게 이 아내분의 선택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분이 사실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남편이 진실하게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으면 이혼할 것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좀 서로가 합의해 살아가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했어야 원칙이거든요. 회개를 했다고 저는 보고 이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판자의 못을 박지 않습니까? 못을 뺐어. 자국이 남잖아요. 영원히 자국은 본인이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 승 의원님. 이거는 부부지간의 개인 간의 문제인 듯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기억이 난다면 저는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같이 키워야 되는 부부 관계고 이게 1년, 2년 지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는 거라면 저는 나중에 분명히 이게 크게 와닿기 전에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단호하시네요. 자, 이 기자. 네, 정답님 이혼하세요. 인성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딱 정답을 내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초코님 이런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저 피해자가 사장이랑 친분 없었으면 저 가해자가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했을까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티끌모아 파사님 나도 왕따였는데 왕따 시켰던 애가 우리 회사 협력업체로 들어왔어요. 이런 어이구야. 말씀도 하셨고요. 먼지님 지는 3년이나 괴롭혀놓고 회사에서 그거 당했다고 괴롭다고 하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짜 학폭에 대해서는 말이죠. 정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